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는 비가, 봄비가, 그죠? 내렸습니다. 어제 또 식목일이기도 했고요. 오늘은 날씨가 좀 깨끗하고 화창하고 좋습니다. 그죠? 자, 한번 뭐 주말에 보내시면서, 주말 미국 시장이 또 큰 폭의 하락세를 이틀 연속 보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게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저도 마음은 좀 불편하긴 하나, 그죠? 그렇게 또 막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뭐 어쨌든 이제 셀트를 저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난주에 공매도가 어쨌든 재개되고 또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가 그죠? 아무튼 뭐 부과되고 또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정치적인 어쨌든 우려감도 이제 해소가 어느 정도 됐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장은 선방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미국은 이제 아무튼 뭐 목요일, 금요일 급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지난주에 어쨌든 공매도가 크게 지금 나왔잖아. 그죠? 거의 뭐 외국인들이 6조 이상 지금 양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 대부분의 아마 종목들은 다 공매도 부분에서는 그죠? 친물량들은 손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셀트는 보니까요. 오히려 공매도를 이제 5일 30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됐으니까 5일 동안에 한 번만 성공을 하고 네 번은 오히려 공매도 쳤던 수량들이 손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저는 좀 약화, 셀트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공매도 부분은 좀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왜 그런지 이따가 좀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은 뭐 급락을 했잖아요. 금요일 날도 5.8, 나스닥이 또 목요일 날도 거의 뭐 6% 가까운 급락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두 가지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주가가 하락할 때 어리석은 행동을 할 거면, 그죠? 애초부터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을 내가 팔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우리가 지난주에 공매도 재개라든지 또 올해 그 관세라든지 뭐 정치적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잖아. 그죠? 그럼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안 팔 거야. 그래서 오렌 버핏이 참 대단한, 그죠? 성공 투자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셀트리 오늘 이거 빠졌는데 그때 팔 걸, 이런 분들은 그죠? 주식을 당장 팔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이해가 좀 되셔야 됩니다, 이거. 저는 이해가 돼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셀트리온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분들은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죠? 왜 우리는 이 사항들을,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저는 엄청난 선방을 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따라서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잘못된 판단이다. 이거는 뭐 과거가 아니고 현재, 그죠? 워렌 버핏의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이틀 연속 급락을 하고 나서 나온 이런 이제 인터뷰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또 했네요. 내가 집을 2만 달러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죠? 다음날 15,000달러에 누가 사겠다고 하면은, 그죠? 그럼 팔 것인가? 여러분들, 어저께 내가, 집을 2만 달러에 매입을 했어. 그죠? 근데, 오늘 누가, 야, 너 그거 15,000달러에 팔래, 나한테? 그래도 팔겠어요? 그 뜻은,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 이틀 연속 급락을 한 부분에서 뭡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 저는 워렌 버핏의 그동안에 제가 투자를 뭐 하면서도 저는 워렌 버핏의 투자를 많이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것이 뭐 중장기 부분뿐만 아니라 또 이런 가치주를 추구하는 그죠?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따르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더 신임을 한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헤지 펀드의 대표가 뭡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무너지기 전부터 그죠? 앞으로 가장 보기 힘들었던 그런 좋지 못한 시장이 올 것이다. 저도 그건 인정한다고 그랬죠. 다 인정한다고 했으나 그 상황이 그 기간이 시점이 그죠? 저는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시간적인 부분을. 그래서 그 과거 그런 말 제가 한 말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이 투자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한 말 저도 이해는 가요. 이 사람이 역사적인 가장 큰 주식 투자 붕괴가 시작되었다. 저도 그 인정이에요. 저도 공감을 하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바로 그렇게 이제 뭐 되느냐? 막 계속 이렇게 물 앞으로 중장기적인 부분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반드시 한 번 더 또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뜻이야. 제가 이제 15,000포인트 나스닥을 기준으로 15,00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15,000포인트면 반등의 전후면은 반등의 시점이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주식 붕괴가 시작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월가의 자산보다는 오히려 금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이런 실물 자산 쪽으로 그죠? 옮겨라. 난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거센 폭풍이 월가에 닥칠 것이다. 저도 앞으로 그런 생각은 저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요즘 뭐 말 나오는 게 뭐 1930년도에 대공황 어쩌고 그런 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시기적인 부분은 아직 아니다. 그죠? 그런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도 우리 지인들끼리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 보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저는 2027년에 주식을 다 비우겠다. 2027년. 그게 시기가 당겨질지 늦을지는 모르겠어. 그죠?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제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판단을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시나리오 가지면서 제가 과거에 2018년도 주식 셀트 팔고 금 산다는 게 제가 셀트를 다 못 판 게 지금도 저도 그때 다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후회를 해요. 항상 후회 속에서 또 새로운 뭡니까? 노하우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은 그래도 다행히 매도를 해서 셀트를 좀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그래도 금을 조금 사서 물론 금도 뭐 제가 웃긴 이야기지만 금을 멍청하게 또 지금 생각하면 멍청한 거죠. 그때는 뭐 거의 100% 수익 났으니까. 그죠? 제가 2만 원인가 1만 원인가 주고 금을 팔았다고 좋다고. 2018년도에 아마 17년도인가 그때 18년도 그때 제가 금을 17만 원인가 주고 샀었는데 32만 원에 팔았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수익 났죠. 근데 그걸 내가 그때 안 팔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60만 원 한다며 한돈에. 요즘 쳐다보지도 않아요. 더러워서 그죠? 웃고 여러분 웃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막 움츠리고 큰일이다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막 주식은 그렇더라고. 심리가 중요하거든. 심리가. 그럼 막 괴롭기도 괴롭지만 그냥 막 주가 빠지면 막 그냥 팔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워렌 버핏. 할 것 같으면은 애초부터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어제 금요일날도 주식을 보유하면 안 돼. 그죠? 월요일에 빠진다고 금요일날 팔걸. 그런 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저는 물론 다른 주식을 말하는 건 아니야. 저는 항상 주식 시황이든 이런 부분을 셀트를 기준으로 저는 해요. 지금은 제가 과거에는 현대건설을 기준으로 했었고요. 과거에는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했었고요. 과거에는 삼성전기를 기준으로, 과거에는 기아차를 기준으로 시황을 만들었었어요. 시황을 했었어요. 지금은 뭐야? 저는 셀트리를 기준으로 시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주식과는 크게 저는 지금은 또 앞으로는 이제 셀트가 아닌 또 다른 또 종목으로서 시황을 만들어 가겠죠. 무슨 말인가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서 제가 셀트
방송만 하는 거야.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셀터가 아닌 알테오젠 부분에 셀터처럼 물량을 실었으면 그럼 알테오젠 방송만 하겠지, 여러분. 그죠? 알테오젠도 결국은 시가총액 1위 아닙니까? 저는 작은 주식들은 손 안 대요. 과거에 제가 계속 셀터젠도 결국은 시가총액이 지금 상위로, 그죠? 11호 안으로, 앞으로 이제 저는 앞으로 셀터에 대한 시총을 제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이런 어제 나왔던 인터뷰 내용 자체가 딱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누구를 위한 부분이다? 셀트리를 위한, 그죠? 인터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주식들은, 그죠? 이게 뭐, 나는 뭐, 다른,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시간 돈 많이 갔다, 간소리. 이게 지금 뭐, 이거 제가 뭐 어디 분석한다고 맞겠어, 지금? 미국 시장 분석한다고, 여러분들? 맞출 사람이 누가 있어.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이 아니냐. 연말에 우리 딸내미가 그것도 캐나다에서 아빠, 주식 한 번도 아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계좌 만들어라, 아빠가 도와줄게. 그래도 안 했던 딸내미가 캐나다에 가더니 어디 친구를 사귀더니 그냥, 우리 과 애들도 뭐 어쩌고 뭐 주식 다 하는데 아빠 나도 해볼까? 일단 트럼프 당선, 이거 팀 하는 거 보고 결정하자. 응? 왜 해보겠다고 하니까 공부 삼아서 뭐,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취임하고 어떻게 됐어요, 주식 지금. 큰일 날 뻔하잖아. 그래, 이거야, 바로.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던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여기에 이제 불을 붙였던 게 사실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금요일 날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크게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됐었는데 중국이 이제 딱 건드려 버렸잖아요. 중국이 우리도 34% 너들 4월 10일부터 시간까지 딱 정해가지고 4월 10일부터 부과하겠다.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까부네.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위험한 거야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결국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싸움 어떻게 뭐 그거는 어제 트럼프 이 자식만 들어오면 그게 불거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혼란이 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주식시장의 전문가 또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의 말로 셀트리온을 저는 판단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틀 연속 이제 급락을 했는데 제가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뭐 이런 제가 19,000 깨지면서부터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아마 오전 방 들으신 분들 19,000이 깨지면은 나스닥이 19,000 깨지면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비중을. 셀트로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뭐 VIB 부분도 변두리 주식 정리해라. 이쪽으로 몰아라.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7,000, 그다음에 18,000, 17,000을 이제 마이너스로 잡았었잖아. 그죠? 여기가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5,000까지는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15,580까지 왔어요. 그럼 1차적으로는 이제 여기 근처면 다 왔다고 저는 단기적으로 왔다고 보여져요. 15,500. 또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고 한다면은 그죠? 뭐 한 4,500, 15,000 요 사이. 거의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은 왔다. 그럼 다음 주는 이제 이번 주는 미국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관세 부분은 뭐 관세 부분에 다 알고 있잖아 지금 내용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반대로 미국 시장이 정점을 찍었다는 부분들은 또 제가 말씀 그동안 드렸으니까. 그러나 우리 시장은 뭐야?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빠진 것만큼 그렇게 크게 급락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공매도가 이렇게 저는 치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이제 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수급을 보면은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5조 8천억 팔았어요. 그죠? 코스닥은 6,400억 팔았어요. 코스닥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는 뭐 않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5조 8천억을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저는 거의 대부분은 공매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공매도의 베이스 물량 부분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하락하니까, 그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만약 공매도가 재개됐다. 그죠? 그랬으면 미국도 공매도를 쳐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당연히 현물이 빠지는 거니까. 그럼 현물이 빠지면은 대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 국내 기관들이 가장 불만이 뭐였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외국 애들은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현물이 빠지니까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해지라는 게 뭐예요? 바로 공매도를 쳐서 삼성전자에 공매도를 치면 삼성전자가 현물 쪽에 빠지는 이 손실을 물론 공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공매도를 주가가 빠지면서 공매도에서 수익을 얻는 거잖아. 그죠? 그게 해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해지성 물량으로서는 이번 주에 좀 거세게 지난주에 나왔다. 왜? 그동안 우리는 공매도가 자제돼 공매도가 없었으니까. 그죠? 중지 1년 6개월 동안인가 중지됐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 제가 이제 주말에 막 보니까 뭐 전부 다 금감원장이 그랬나요? 그죠? 그런 말 하긴 했죠. 저도 그런 말씀 드렸고 앞으로 이제 공매도가 오히려 재개되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왜? 지금 초기는 당연히 밀리는 거야. 이거는 해지성 물량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밀리고 나서는 뭐가 들어와요? 쇼커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쉘터도 지난주에 그런 부분이 일부적 부분 들어왔었고 쉘터도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이 기자애들이 잘 주식을 모르니까, 그죠? 기자애들이 주식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은 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히려 앞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어쨌든 HBM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도 나스닥 나왔으면 일본 보세요. 일본은 미국하고 비슷하게 가잖아요. 일본은 미국하고. 그죠? 미국하고 지금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일본이. 왜? 미국하고 비슷하게 올라왔으니까. 일본은 사실은 미국하고 친하고 이번에 우리 트럼프하고 가서 친하게 지나고 또 방문도 하고 트럼프도 만나고 또 기업가 손정희가 가서 우리 100몇 조 투자할 겁니다. 100몇 조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내심 우리는 보편 관세 정도 영국처럼 그럴 줄 알았을까 생각했을까. 근데 뻑 때려버리잖아. 24%. 일본도 백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보세요, 여러분들. 중국은 중국이 이제 중국도 너 34% 했어. 우리도 때려 34%. 그럼 이게 손실은 누가 손실 볼까? 저는 미국이 만만치 않게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캐나다도 들어오려고 지금 유럽도 말이야 들어오려면 어떡할 건데 지들이.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시장을 보면은 그죠? 우리 지수를 잠깐 볼게요. 우리 지수를. 짜치는데 지금 그렇게 빠진 것도 지난주에 빠졌어? 자, 우리 시장은 거기에 비해서는 견고한 흐름이야. 지금. 그죠? 지금 작년 연말에 주가가 2,400이었죠. 그죠? 근데 미국은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다시 들어가서 봅시다. 미국. 자,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작년 연말에 19,000포인트였어요. 19,000. 그죠? 19,000. 응? 19,000원이었잖아. 지금 얼마야? 15,500원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대한민국 우리 주식시장은 어때요? 여러분. 그죠? 또 여기에 우리 셀트리온은 어때요? 그죠? 우리 셀트리온 빠진 거 뭐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공매도를 쭉 봤더니 그럼 공매도들이 지난주에 많이 쳤으니까 다른 종목도 막 빠졌잖아. 치고. 근데 셀트를 보니까 5일 중에 4번은 오히려 공매도 친 금액이 손실이야, 여러분. 아시겠죠? 이 차이 너무 지나갔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요 수급은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아무래도 이제 관세 부분 이번 주가 조금 여러분들 이제 일단 반도체는 바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죠?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 주말에도 급락을 했던 게 결국은 뭐 이제 보편 관세 외에 어쨌든 상호 관세 부분이 얼마만큼 부과될지 그죠? 뭐 자동차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이제 바이오 쪽도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건 삼성바이오는 하락했던 게 그 이유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건 쉽게 손을 대실 수가 없는 게 그죠?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는 약간 한 발 물러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가 관세를 크게 관세를 기존처럼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그죠? 미국은 뭐야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존도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해외에서 수입되는 게 많은데 그럼 미국 환자들이 어떻게 돼요? 의약품의 공급이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의 인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또 하나는 유럽에다가 유럽이 이제 그 유럽이나 뭐 유럽밖에 없는 거니까 거진 대부분 유럽, 중국, 인도잖아. 그죠? 부과를 해버리면 의약품에다가 그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뭐야 빅파마들은 결국은 뭐야 다시 공장을 떼어 지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공장을 짓는 부분에서의 또 제조 비용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걸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최소가 아니고 저는 우리가 셀트가 뭐 삼성이 공장 짓는데 여러분 2, 3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전에 어떻게 할 건데 그 2, 3년 안에 다 죽겠네. 그래서 이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더라도 좀 낮게 하지 않을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목요일 날은 삼성바이오가 급등을 하고 어쨌든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삼성이니까 걔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삼성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저는 크게 뭐 처음엔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금요일날 수급적인 부분은 봤으니까 자 그러면 금요일날 공매도도 셀트가 87,000주예요. 어쨌든 87,000주 공매도를 쳤는데 평균 단가가 172,000주 이것도 손실이죠. 그죠? 왜? 셀트리온이 17만 3,900원에 끝났으니까 손실이잖아. 또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15만 6천주 공매도 쳤는데 이것도 손실이지. 평균 단가가 17만 2천원이니까 한 2천원 손실이야. 그죠? 그 다음에 4월 2일날 공매도 쳤던 거는 평균 단가가 16만 9천원이야. 이건 엄청나게 손실이네. 그죠? 16만 9천원이면 손실이잖아요. 주가가 지금 더 위에 있으니까. 7만 4천원에 있으니까. 17만 4천원에. 그리고 4월 1일 날 공매도 친 게 17만 평균 단가가 17만 4,800원이죠. 요게 조금 이제 이익이야. 그리고 이제 첫날 17만 원에 17만 800원이죠. 이것도 한 3천 정도 손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 주가가 이제 지금 지난주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정도 만약에 이번 주에 주가가 좀 이제 미국 시장도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니까 반등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두 손실이 18만 원 가고 18만 5천 원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가만히 그래서 목요일 날 장 막판에 저는 모간 스탠리의 요 부분이 조금 그런 게 비춰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제 외국인들 매도는 뭘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공매도를 쳤잖아요. 그 삼성전자는 다 이익이에요. 그죠? 58,200원, 58,700원, 58,900원, 57,000, 그죠? 삼성전자 종가가 얼마예요? 55,000원대 끝났잖아요. 그죠? 다 손실이잖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다 공매도 친 게 수익이야. 거의 뭐 3,000원 정도, 2,000원 정도. 그죠? 근데 셀트는 다 손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라고 또 하나 더. 셀트는 월요일 날 자야주 또 5만 주 있어요. 그래. 5만 주. 여러분. 그것이 큰 겁니다. 5만 주. 왜? 셀트가 거래가 그렇게 크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무슨 말 가시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나갔다. 자, 그래서, 금요일 날, 이거는 이제, 공매도 이후에 외국인이 31만 주 매도, 기간
11만 2천 주. 기관들의 매도는 저는 기관들도 공매도 일부 쳤어요. KBA 창고를 통해서 기관놈들도 셀트에 공매도 오죠. 공매 몸통이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3월 한 달을 보니까 외국인이 8만 4천 주밖에 매도 안 했어요. 3월 한 달을 보니까. 그리고 기관들도 조금 매도, 약간 도왔었죠, 이거는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2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2월 26일은 셀트가 뭐예요?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순매수예요. 기간 순매수예요. 실적 발표 이후에 개인들이 98만 주나 매도해요. 수급 괜찮죠? 자, 이건 빨리, 요거 해서 빨리 지나가기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하고, 그리고 요거를, 그렇죠. 자, 3월 31일부터 공매도 기간에 제일 많이 매도한 창고가 보니까 모간스탠리야. 31만 주. 누가 얘들? 공매도 몸통이야. JP모건 16만 주예요. 이거는 공매도 앤드 뭐죠? 자사주. 차명 계좌. 근데 누가 많이 팔았나 봤더니 KB는 뭐죠? KB는 차명 계좌, 몸통. KB 차고에서 나온 물량들이 일부 공매도가 섞여 있다. 그리고 IM.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다 얻었어? 메리처, 자사주. CT가 10만이 가져갔어요. CT가. 메리린치도, 골드만도 매수예요. 메리린치 뭐야? 쇼크부 창고야. 그래서 몸통인 모간만 매도한 부분인데 쇼크부 창고들은 오히려 매수를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 가십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뜻이야. 자, 이거는 3월 4일부터 이제 3월 28일까지 주식 그 이전에 누가 팔았냐 봤더니 그거예요. 쉘터의 금원물이 신한 JP 그리고 자전 KB 이 새놈들이거든요. 그 이전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기 이전에는 이전만 하더라도 이렇다는 뜻이야. 그럼 자사주, CL, 메리린치, UBS 다 샀잖아. 그죠? 수급 나빠요? 수급 좋아요. 이거는 이전까지는 메리린치가 눌렀었죠.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가 다 걷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모간스탠리, KB, 모간스탠리, DB도 24만 9천 주나 팔았어요. 올해, 전에. 그죠? 그러면 이제 올해 통계적으로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KB가 56만 주죠. 차명 앤드 공매도, 일부 공매도. 모간스탠리 56만 주 매도, 공매도. 근데 3위가 누구냐 하면 DB가 3위예요. DB는 셀트리온의 중장기로 가시는 투자자분들이거든요. 겁나는 거지, 뭐. 일단, 어쨌든. 그죠? 누가 다 가지고 왔어? 자사주. NH 메리처. 그리고 대신이 안 나오잖아, 지금. 그리고 CL. 수급은 매우, 는 아니지만 좋아지고 있다. 추세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제 문제는 공매도인데, 공매도가 214만 주예요. 물론, 공매도 수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일단 214만 주. 우리는 어디까지? 뭐,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가 214만 9천 주, 뭐 250만위까지 가도 끄떡없어. 자,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도 지금 이제 1050만 주, 그죠? 900만 주대에서 한 150만 주 정도 늘어난, 뭐 급박을 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용이라고 그랬죠. 자, 신용이 금요일 날은 조금 늘었더라고 보니까. 3만 2천 주. 그래서 여전히 신용은 200만 주 밑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지금 193만 주예요. 그죠? 그래서 신용도 나쁘지 않았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공매도 재개되었죠. 트럼프 관세, 큰 악재. 그죠? 트럼프 관세는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왜?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주가가, 나스닥이 12% 가까운 급락을 했으니까. 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난주에 공매도가 외국인들 매도, 이번 주에 매도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럼 셀트리온은 5만 주, 자사주 5만 주까지 있어요. 뭐 걱정입니까? 공매도는 과거의 공매도는 셀트의 성장을 막기 위한 공매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막을 수는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시간만 많으면 한참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시겠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흥정하시죠?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